이런 날씨의 시간입니다. 사계절 중에서 가을은 유독 아름다운 색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계절입니다. 초록빛으로 싱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던 잎사귀들이 어느새 울긋불긋 빨갛고 노랗게 물이 들기 시작하면서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물들게 하는데요. 이 오색 빛깔 단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런 날씨에서는 빨갛고 노랗게 나뭇잎이 물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원인은 바로요, 가을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몸으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가을에는 점점 기온이 내려가고 공기가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나뭇잎에서는 광합성 작용으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면서 많은 양의 물을 생산해내는데요. 하지만 건조한 가을에는 물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게 되는데 이때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엽록소가 파괴돼 초록색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나뭇잎에는 이 엽록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소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색소는 성분에 따라서 색도 모두 다르고 나무마다 서로 다른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붉은색을 띠는 안토시아닌, 노란색을 띠는 카로티노이드 등이 있는데요. 엽록소가 분해돼서 녹색을 잃어버리면서 붉게 또는 노랗게 보이는 색소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가을 단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온도 변화가 심할수록 색소 활동이 활발해져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수록 단풍의 빛깔도 더욱 곱게 나타나는데요. 또 비가 조금만 내려야 엽록소의 분해가 빨라져서 더욱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난히 일교차가 큰 날씨와 간간히 내리는 비, 요즘 날씨와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의 단풍은 그 어느 해보다 색이 고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단풍은 계절이 있는 지역에서만 발생을 하는데요. 열대지방에서는 온도나 태양빛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단풍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잘 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물의 다양한 반응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생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추운 겨울 생존을 위한 식물의 현명한 월동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강원 산간지방에는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르게 첫서리와 얼음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단풍에 물드는 속도도 점차 빨라져서 10월 중순쯤에는 절정을 보일 걸로 보이는데요. 항상 즐길만 하면 끝나는 계절, 가을. 단풍이 다 지기 전에 이번 가을에는 가까운 근교에서라도 단풍놀이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 1년 365일 끊임없이 출렁이는 파도. 파도의 높이는 바다를 운항하는 수많은 선박에게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불규칙한 파도의 높이를 어떤 기준에 따라 셀까요? 파도의 골과 마루의 차이가 파도의 높이, 즉 파고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기상청은 유의파고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의파고는 일정 시간에 발생한 파도 가운데 파고가 높은 순서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까지를 평균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100번의 파도가 일었다면 높은 순서대로 33번째까지를 더해서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결국 유의파고는 높은 파고의 평균적인 경향을 보여주는데요. 최대 파고나 평균 파고를 두고 복잡한 유의파고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눈으로 측정하는 값과 가장 근사하기 때문입니다. 배 위나 해안에서 관측하는 사람은 비교적 높은 파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경험치가 워낙 오래 누적된 만큼 유의파고를 쓰는 것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최대 파고는 보통 유의파고의 1.6배이고 평균 파고는 유의파고의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의파고는 이제 평균파나 최대파고보다 관측을 할 때 관측자가 자기 눈높이에서 실제로 관측되는 좀 다소 높은 파도를 우리가 유의파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측치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러나 관측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협을 줄 수 있는 파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측치의 그 평균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의파고는 모든 바다 예보에서 흔히 쓰이는데요. 물결이 낮다, 약간 높다, 높다, 매우 높다고 하는 표현도 유의파고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유의파고가 3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풍랑주의보가,
5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풍랑 경보가 내려집니다. 이렇게 풍랑 예보가 가능해진 것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풍랑 예보는 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처음 시도돼 그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